선두세 보이는 미증시, 미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유산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장기금리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안에서 구글과 애플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바로 구글의 크롬 매각 결정이 취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서 S&P와 나스닥 이 두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용 데이터 더불어서 오늘 꼭 체크해봐야 될 주요 이슈와 뉴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졸트 부인직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후행하는 지표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약 710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738만 건을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 안에서 공장 수주도 예상치대로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노동 지표와 공장 수주 관련해서 예상보다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시장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베이지북과 카시카리 총재,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카시카리 총재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도 주요 뉴스들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바닷길이 눈에 띄게 한산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해상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불과 석 달 만에 7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해상운임 분석 플랫폼 제네타에 따르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중국에서 미국 서부 항만으로 가는 40피트 컨테이너의 운임이 현재 어제 기준으로 $1,802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고점이었던 지난 6월 6일에 $5,513와 비교를 했을 때 거의 68%나 급락한 수치고요.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길이 막혔던 지난해 7월과 비교를 했을 때 하락률은 78%에 다릅니다. 이렇게 운임이 급격하게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꼽히고 있는데요. 최근 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판결하면서 미국 내 소매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이 신규 주문을 망설이게 되면서 물론 법원은 미국 정부가 대부분에 상고할 수 있도록 다음 달 14일까지 관세를 유지하도록 했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지자 수입업체들이 일단 주문을 멈추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선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서 일부 수입업체들은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재고를 줄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다만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을 포함한 해운 컨설업체 두루비에 따르면 전 세계 40피트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역시 최근 11주 연속 하락하면서 $2,119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소매연맹은 오는 9월 미국 수입업체들의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당분간 해운 시장의 약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강제 매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 법원을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구글과 애플의 주가가 급등한 상황인데요. 구글의 독점적 지위는 인정하면서도 회사를 분할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거래가 7%가량 급등했는데요. 자, 현지 시간 기준으로 3일 미 연방지법의 아민 메타 판사는 법무부가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요구했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구글은 웹브라우저 시장의 최강자인 크롬과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에 대한 통제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특히 시장에 관심이 많이 쏠렸던 애플과의 계약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자재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20억, 약 27조 원의 자금을 지급해 왔었는데 법원이 이 관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애플의 주가 역시 2.6%가량 동반 상승했는데요. 이는 법원 쪽에서 만약에 이 금액이 멈추게 됐을 때 현재 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애플만은 기본 검색 엔진 자료를 지키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걸 현재 인정해줬다는 건데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구글의 손을 무조건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메타는 구글이 보유한 온라인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명령을 했고요. 기기 제조업체나 다른 브라우저 개발사와 맺어온 일부 독점 계약은 결국 애플을 제외하고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독점은 맞지만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큰 강제 매각 대신 데이터 공유와 일부 계약 해지를 통해서 경쟁을 유도하라는 취지인데요. 메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도구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했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글을 강제로 매각할 필요성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월가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된 건
홈런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독점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온건한 조치가 나온 것은 알파벳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며 이런 조치가 구글과 애플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자산의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아이폰에 탑재하려는 시도도 활발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때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테슬라가 유럽 주요 시장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의 전체 전기차 시장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독 테슬라가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는데요.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 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 독일 내 신규 테슬라 차량 등록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가량 급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으로 보면 감소율은 56%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슬라 쇼크는 독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등 유럽의 주요 전기차 시장 대부분에서 8월 판매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유럽의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단 노르웨이에서만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했을 뿐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테슬라가 부진한 사이 유럽의 전기차 시장 자체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지난 8월 독일의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46%나 급증했는데 반해 시장은 커지는데 선두주자였던 테슬라만 나홀로 역주행을 하면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유럽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26%가량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테슬라 판매량은 오히려 40%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부진은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고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전 세계 차량 인도량은 13% 감소를 했고요. 2년 연속 연간 판매량 감소가 유력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경제일지보 유선남이었습니다.